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 2025년 GT 분들의 운세를 신령님 공수로 선생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고. 네. 쥐띠는 이제 무자년, 병자년, 갑자년, 임자년 이렇게 봤을 적에 무자년은 그래도 이제 사춘기를 벗어나는 때이기도 하고 또 늦게 오는 애기들은 사춘기도 하고, 근데 무자년은 조금 우울하고 내성적인 성격들이고 하지만 멍석을 깔아주면 잘해요. 끼들도 있고 주변의 환경에 좀 많은 영향을 받는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런 아이인데, 그래서 을사년에는 새로운 시작처럼 무언가 배워지는 시작점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돼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요. 좀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거라 그래도 조금 뭔가 희망을 가져도 괜찮겠다. 우리 무자생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좀 네. 정석을 좀 깔아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수가 될 거라 좋다고 봐야죠. 여태까지는 좀 뭔가 칙칙하고 좀 뭔가 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좀 좋아지는 수가 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30세, 아직은 어리지만 아니면 젊지만 이제 뭔지 모르게 신앙고단하네. 여기까지가 뭔지 신앙고단하고 살면서도 그냥 허탈하고, 그러니까 뭔가에도 한강에 돌 던지듯이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뭔지 모르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굉장히 성실하고 좀 마음이 착한 것 같으면서도 좀 고집스러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긴 했는데 올해는 뭐 을사년에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쥐띠들이 좀 칙칙했던 수들이 불이 올라오니까 조금 말랑말랑했던 땅, 질척거렸던 땅들이 좀 말라진다고 봐야 돼요. 다만 요 띠들이 갖는 것은 배우자를 잘 골라야 돼. 이제 30살이 되니까 네. 이렇게 배우자들을 잘 만나야 돼서 운으로 볼 때는 연애운이 생기는 거라고 봐야 되고, 배우자운들이 올라오는 수예요. 결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람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 있어. 연애운이 올 때는 한 사람만 오지 않아요. 동시다발로 여러 사람이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잘 골라서 내 배우자가 누가 될 것인지 잘 고르면 행복한 인생이,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잘해야 되는 띠다라고 봐야 되겠고, 갑자년 42살들 그래도 앞에 띠보다는 조금은 나은 삶을 살았을 거야. 30살보다는 나은 띠를 살았었고, 힘들어도 조금씩 전진되었던 삶을 살았을 그대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작년에는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작년, 재작년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2023년, 24년을 말하자면. 근데 을사년의 푸른 해에는 조금은 허리가 다시 이렇게 펴져요. 그쵸. 세상은 힘들지만, 세상은 각박해졌지만, 그래서 용기 내서 이렇게 용기를 내볼 필요가 있는 을사년이 될 거야. 그래서 용기로 즐거운 일들도 생길 것이고, 주변의 사람과 다시 어울리는 그런 일도 생길 것이니까. 좀 대인관계 운이 좀 좋아지는. 예,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좋아질 것이니까 좀 힘들 다시 내봐라 하는 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임자년 54살이 되는 그런 띠들인데, 평생을 제대로 내가 살았나 쉽게 좀 삶이 힘들고 팍팍했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 한때는 좋았다가 한때는 나빴다가 산이 깊고 골이 깊었던 그런 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번 해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을사년에는 좀 마른 땅 구경은 좀 해요. 마른 땅 구경을 좀 해서 조금 나죠. 근데 세월이 힘든 걸 어찌하랴. 내 맘대로 세월을 바꿀 수는 없고, 지금 세월이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님 탓을 해야지. 그건 어쩔 수 없으니 내 운에서도 그런 것도 같이 작용이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영향을 계속 받는 거네요. 그렇죠. 안안팍으로. 내가 조금 수가 나쁘면 운이라도 좀 좋으면 좋은데 그게 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투자하지 말고 주변 사람, 옆에 사람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평이한 운으로는 조금은 낮으니까, 많은 땅을 밟으니까 계속 물컹거린 땅을 가려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땅이 조금 말라지니까 좀 낫지 않겠나. 여지까지보다는 조금 나아지겠다. 대신 투자는 금물이다. 그렇죠. 투자나 그러면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78세 경자, 아직은 젊다 하고 세도가 있다 하는 그런 수가 있지만, 자존심의 기세는 하늘을 찔러. 자존심도 세고 뭐를 막 하고 싶은데 세월이 야속하다 해요. 그래서 뭐를 많다고 해도 과유불급이야. 그러니까 운동에도 욕심부리지 말고 7, 8월이 무섭다 해요. 음력 7, 8월. 그쵸. 7, 8일 무섭다니 뭔가 도모하는 일은 아니 되고, 세월이 좋다 해서 뭘 투자를 한다거나 주식 투자나 코인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금물. 예, 그런 건. 그렇지 7, 않아요. 8월에 뭐 부동산 계약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안 돼요. 전부 안 된다. 그렇죠. 투자하는 거는 안 돼서 그런 거를 한다거나 그런 걸 움직이는 거는 아니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경자년들은 대체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쥐띠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띠는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이렇게 합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운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2025년 네. 우리 소띠분들 괜찮으실까요? 네, 을사년의 소띠분들 말씀드릴게요. 네. 예, 소띠도 말하자면 17살 기축생이라고 그래서 2009년생. 여지까지는 뭐 화초 속에서 살았다라고 할 만큼 이렇다 하게 별일 없이 잘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야생에 이제 다시 이제 올해를 보면 야생으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고 낯설기만 하고 힘들게 느껴지고 인생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성장점에 쓰게 되는 해운년이 될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고난이다 생각하지 말고 홀로 있지 마라. 친구들의 관계를 애써야 된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하고 대하는 거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17살이면 새롭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자꾸 낯설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또 늦게 사춘기가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성장점에 있는 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학생들도. 그래서 부모님들도 예의 지켜봐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새로운 고난이 시작되거나 그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혼자 두지 말아라.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대부분 제가 저희한테 오면 네. 아이가 사춘기였을 때 혼자 있고 싶어 하면 놔둬라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위험해요. 예의 주셔야 되네요. 예, 예의 주시해야 돼서 뭔가 새로운 어떤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거니까 좀 잘 지켜봐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9 정축생들 고집은 황소 같고 마음은 여리고 욕심은 태산 같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아주 마음이 급하고 짜증이 나. 할 일은 많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늘에서 도우는 그런 해가 돼요. 오. 그래도 그러니까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으면 안 돼. 마음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한 걸음의 천리길을 가지 못하는 것처럼 순리대로 뚫려 일이. 그래서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될 거예요. 다만 너무 첫부터 정월 2월부터 너무 자꾸 급하게 한 걸음에 천리길 가려고 하지 말고 우물에서 충만 안 찾으면 그래도 뜻을 이루리라 천을기인이 도우는 해가 될 것이다 오. 라고 하니 그렇게 자꾸 마음을 다져 먹으면 돼요. 근데 그게 쉽게 안 돼. 들썩들썩 하잖아요. 네, 들썩들썩하고 막 패기만 믿고 막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마음을 다져 먹으면.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를 좀 노리는 게 낫겠네요. 예, 상반기도 뭐 아주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가 다가 아니고 두세 달만 참으면 되거든. 그리고 울축생 41살 많이도 고단했다. 많이도 급했고 또 은근히 소띠들이 급해요. 뿔이 달렸잖아. 들이받기도 잘하고 고집도 세고 착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베풀기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받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었어. 외롭기도 했고 예, 새로운 인연이 나설 때가 됐어요. 아, 을사년에. 예, 41의 울축년의 소띠들이 그래서 새로운 인연이 나설 때가 됐고 올해는 웃음과 행복도 알게 되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요. 그래서 잘 움직이고 가면 외로움도 받아주고 투정도 받아줄 사람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니까 주변을 좀 돌아봐라. 혼자 외롭다고 투정하지 말고. 배우자가 있는 분들한테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 배우자가 있는 사람 말고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 조금 서로 소원했다면 그런 관계가 저절로 좋아지진 않고 좀 살갑게 서로 상대성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좋아질 것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 개축년 53살 진짜 이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개축년들은 너무 힘들었죠. 초년부터 부모덕도 없었고 와. 돈을 만졌다가 놔지고 돈을 만졌다 싶으면 가고 갔다 싶으면 오고 돈을 도대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임에 만나면 인간의 구설이 따르고 정말 이 사람들은 편집폭파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잠깐 자식으로도 애태우는 일도 좀 많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봐서 진짜 소띠 중에서 개축년 많이 힘들었다라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초반에 하는 해는 일을 했다고 그래도 끝까지 가지를 못했고 뭐든지 용두사미가 돼서 끝까지 가지를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았더냐라고 봐서 이 사람 너무 애를 태웠어요. 애를 태웠는데 올해도 굉장히 일이 뭐 뻥뻥 뚫리진 않아. 이 사람들은 잔돈푼을 만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많았다가는 일순간에 없어져요. 누구랑 섞여서 가면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수가 좀 있고 그래서 자식하고 속을 썩이지 않으면 금전 때문에 속을 썩여서 워낙은 큰 금전을 만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 너무 큰 일을 도모하지
가지 말아라 라고 보이니 올해는 아무리 풀린다 해도 큰 금전을 갖고 만지면 안 된다 라고 보는 순이 그것만 명심해서 가면 그래도 굉장한 실패가 따르지는 않겠으니 올해는 그래도 을사년하고 사유축은 삼합이 들어있어. 그래도 합의가 되는 해운년이 오니까 을사년에는 네. 뭐 현상 크게 유지. 예, 현상 유지 정도.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분들은 너무 힘들 그런 수가 자꾸 따라요. 그런 걸 좀 조심해서 너무 주변 사람 믿지 말아라. 기가 여려요. 그걸 잘 좀 참작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보여요. 그리고 신축년 65세 신축년생들은 이분들도 초년부터 부모운이 희박해. 내가 다 그냥 손톱까지 긁어 모아서 살아야 되는 수도 많고 그래서 지금 좀 살만한 분들이 많으실 거야. 재산도 좀 모아놓고 이렇다하게 떵떵거리고 살만한 분들이 많아요. 문서도 안정적으로. 예, 여기저기 모아서 신축년생분들은 지금은 거의 뭐 살만하실걸. 그런데 지금도 오지랖이 좀 많아. 100%도 좀 공이 없고 근데 주변에 사람은 많아요. 인정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늘 사람이 꼬여 있고 근데 건강이 조금 덜 좋아. 관절 질환하고 심장 질환에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경 쓰고 그렇게 하면은 재산도 좀 지켜가고 뭐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문서운도 또 하나 더 들어오고 그래서 신축년들은 내년에 좋다고 보셔야 돼요. 이분들은 초년은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중반부 넘어들면서부터는 좋았다고 봐야 돼요. 문서도 금전도 꽤 모았고 그런 거 있어 없다 해도 이분들 절대 없지 않아. 그거 잘 아시면 되고 또 기축생들 이분들 또한 평생 일을 해서 지금같이 모아온 것이 노력의 대가라고 보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소띠들은 후반에 가면은 금전적이 모여지기는 해요. 개축년들도 아마 후반 가면 그러실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그리고 돈이 없어 걱정이 아니야. 꾸려가는 게 걱정이야. 살림살이가 커져 있어서. 근데 올해는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그래서 사업은 돈이 걱정은 아니나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가 걱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할 일은 태산 같고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그러는 수가 좀 있다 그러니 잘 잡숫고 잘 주무시고 건강관리만 잘하면 무슨 탈이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자식한테 너무 기울지 마시라고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소띠 운세입니다. 네, 띠별로는 각각의 수가 다르니까 그거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2025년 우리 호랑이띠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네. 무인년 28살에 호랑이로 볼 때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시기 연애운이 들어와요. 젊은이들한테는 반가운 소리죠. 근데 구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잠깐의 인연으로 끝날 수가 있어. 잠깐의 인연으로 끝날 수 있어서 성급하거나 변덕을 부리지 말아라. 뭐 우리 헤어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다음날 생각하면 좀 후회스럽고 근데 그런 일을 하면 아무리 연애운이 좋게더라도 나만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잘 조심해서 만나야 되겠고 직장운도 마찬가지예요. 끈기가 부족해서 뭐 숙려기가 그 무슨 기간이야 3년 인턴 기간 3개월 네. 그걸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도 잘 골라서 잘 버텨야 돼요. 나 연애운도 좋고 직장운도 좋다면서 왜 그래? 그 시기가 아무리 그래도 계속 좋은 사람이 있고 지키지 않아도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네. 그냥 물꼬를 틀어놓은 거 마냥 계속 들어올 때가 있고 그냥 물꼬를 들었다 말았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연애운이나 직장운이 좋대. 자기가 오래 지키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호로록 타서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키면 좋다. 28살들은. 그리고 병인년 40살에 호랑이띠들은 범띠들은 초년에 고략이 많았을 것이고 중도 하차수가 많은 사람들이다 맞아요. 라고 봐야 되고 재주는 많다마는 후회도 많아. 변덕을 부리니까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 을사년에는. 그리고 이분들이 워낙 근데 자존심이 강해. 쓸데없이 강해. 자존심은 내가 자존심을 지킬 만한 힘이 있을 때 지키는 게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부리는 건 똥꼬집이고 자존심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지키는 게 전 자존심이라고 저 나름의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얻을 것과 버릴 것을 지혜롭게 잘 구별해야 되는 해가 돼야 돼요. 버릴 것이 많은데 버릴 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구별해야 되고 정리할 뭐 예, 정리. 인연이라든지. 예, 뭔가 정리해야 돼. 정리할 인연은 정리하고 얻을 인연을 얻어야 되는 그런 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올해는 많은 것이 바뀌거나 시험대에 올라. 그러니까 그게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 선택을 잘해야 되네요. 예, 우리가 집에서도 뭐 버릴 걸 잘 버리는 게 지혜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해.
조금 그 병인생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막 혼란스럽겠네요. 좀 혼란스럽죠. 도대체 뭘 버리라는 거야? 아.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오시면 돼요, 여기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네, 뭔가 마무리하지 못한 공부들. 본인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건 각자의 운이 다르니까. 근데 대다수 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머리들이 나쁘지는 않은데 쓸데없는 그런 것들, 버리지 못해서 갖고 다니는 그런 짐들 때문에 인생이 오르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때로는 필요하지만 지금 요 띠들은 필요 없거든. 그런 것들이 다 떼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가 되면 그래도 조금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52살 갑인년 범띠들은 그동안 지겹도록 대들 말듯 했던 일들이 조금씩 풀려나갈 듯한 한 해가 될 거예요. 을사년보다는 병오년, 그 후년 2026년이 25년에 26년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올해가 이렇게 반석을 까는 올해 잘 깔아놔야 예, 그렇죠. 26년에 더 훨씬 좋아지는, 예, 그렇죠.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수가 될 거라 올해는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올해도 좋으나 내년이 더 좋아요. 올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다만 가족력이 있는 분들 몸을 좀 조심해야 되겠고 동업을 하면 안 되고 또 직장을 변동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작은 것은 괜찮아요. 한 평짜리 할 수 있는 분들은 한 평만 하세요. 역량만큼만. 역량과 여건에 맞게끔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초석을 다져 놓으면 2026년도 병우년에는 크게 성장할 것이다. 2025년은 초석을 다지는 해로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민년 64년 범띠들은 지나간 세월이 다소다난했을 것이다. 풍파가 많았을 것이다. 억울하고 외로웠을 것이다. 누구에게 기대고 싶어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보이지만 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스스로 길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야 하는 때가 됐다. 누가 기대주지 않아. 누가 내 옆에 편히 돼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스스로 해야 되는 때가 돼서 이제는 일어나도 될 만큼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운도 들고 기인도 있다. 문서운도 있고 기인도 들어와 있어요. 을사년에는 그런 힘을 내서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좋아요. 올해는 좋으니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좀 일어나 나 나이 들었으니까 못한다 라고 하기보다는 힘을 낼 필요가 있다. 한 번 더 마지막 힘을 내봐라. 인생 전체로 봤을 때 마지막 기회. 그렇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죠. 여지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많은 것들이. 많이 힘드셨어요. 네. 힘들고 뭔가 될 듯하면 톡 꺼지고 될 듯하면 톡 꺼지고 그러셨을 거예요. 네. 근데 뭔가 새로 시작하자는 게 있다면 시작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배우자 운이 좀 박하다고 봐야 돼요. 네, 맞아요. 뭐 응원을 안 해줘 누가 옆에서. 좀 올해는 조금 그런 것들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힘을 좀 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인년 76세 경인년 범띠들을 말씀드리면 조금은 독불장군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고 돈은 있으나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제일이야. 아주 거지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 그러시면 좀 이제 부유하거나. 아주 부유하거나 아주 없거나 근데도 거지거나 부유하거나 누구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거지나 부유한 거야. 그래도 지독한 성격들 생활력도 부자인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하고 한 사람은 아주 너무너무 배고프기 전에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올해는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 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것만 잘 챙기시면 현상 유지. 가난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크게 부자가 될 일이 없으신 거는 움직이질 않아. 어쩌시겠어요? 어쩔 수 없지. 또 건강들은 잘 챙기셔서 뭐 거리에서 동사하시는 일은 없어야 되겠으니까. 이 띠들도 각자의 다 성향은 다르시고 환경도 다르시고 조상도 다르시니 각자의 저기는 다릅니다. 사주팔자는 다르시니까 이거는 이렇게 통합적인 그런 걸로 낸 거니 오해들은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